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임승수의 좌변기. 산업화가 되기 전에, 그렇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보다도 원로의 경험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장로들, 마을 노인들, 그렇죠. 주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어업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몸으로 수십 년 동안 배워왔던 그런 느낌. 하다못해 아이고 오늘 날씨가 흐리니, 날씨가 구주니 오늘은 씨 뿌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던가 말이죠. 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경험이라는 것이 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원로라고 해봤자 예전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른들 몇 분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물론 가스통 할배들 빼놓고요. 네. 그 배울 것들이 있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현자 1000명, 지혜로운 사람 1000명이 얘기해 주는 걸 듣는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예, 오늘은 좌변기 현자 1000명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임승수 선생과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늘 네. 그 손병희 선생님께 조공을 하나 바쳤죠. 네, 그 꿀바다 과자네. 예, 그죠. 요즘 세간에 그 화제가 되는 그 모 버터칩. 네네. 아시죠? 모 버터칩. 예. 제가 손병희 선생님께 하나 바쳤습니다, 제가. 저 이거 못 먹어봤거든요. 아. 야, 이거요. 근데 혜태에서 예. 그 공장을 증설하는 걸 고려하고 있지 않대요. 왜 그런 거죠? 저 같으면 증설해서 물 들어올 때 노져온다고 바짝 팔겠구만. 왜냐면, 예. 이 증설하고 그러면 시설 투자비가 많이. 그런데. 한때 장사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지난번에 하얀 국물 라면 열풍도 있잖아요. 나가사키. 네. 예. 그리고 뭐 꼬꼬면이니. 예. 이거 그때 필 받아갖고는 증설했다가. 투자금을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곧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선하게 생각해서 많이 먹다가 예. 곧 빨간 국물 라면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오히려 책임자가 처벌받았다는 진짜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역시 인생은 긴데 이 짧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게 있네요, 확실히. 네. 아마 이 과자는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일단은 그 지금까지처럼 대박은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과자로 남을 수 있을 테니까 무리하지 말자. 예,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것은 혹시 현자 1000명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에서 그 듣고서 판단한 거 아닐까. 매우 저는 존중하고 싶은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네네네. 예, 오늘 사실 할 얘기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허니버터칩은 아니고 그 인생의 현자,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 1000명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6년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 미국의 이제 동부 지역 8개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의 칼 필레머 교수가 이 코넬 대학교 인류유산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쪽 말로는 코넬 레거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한 사람 1000명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를 농축 엑기스로 쫙 뽑아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이상해요. 왜냐면
현자 1000명 정도면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2006년에 저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리스트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혹시 손병희 선생님 그때 연락 받으셨나요? 아, 저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아유, 무슨 말씀을. 하긴 그때는 제가 이제 임승수 좌변기를 안 하고 있었을 때니까 하긴 그쪽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당시 2006년에 지금 하는 이 임승수의 좌변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네. 연락을 못했을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네. 이 코넬 대학교 칼 필레머 교수가 생각하는 현자, 현명한 사람의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 이런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이 칼 필레머 교수가 도대체 어떤 현자들을 1000명을 인터뷰했으며 도대체 왜 그들을 인터뷰하게 된 걸까? 이 과정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칼 필레머 교수가 이 모든 연구의 결과, 한 6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제목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책의 제목이거든요. 그 프롤로그 부분의 일부를 보면은 이분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손병희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그 내용입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손병희 선생님. 알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네. 예. 뭔 얘기가 있네. 네. 예.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인간관계, 재정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TV나 라디오 등 각종 대중매체의 전문가 상담 코너나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도움이 될 만한 칼럼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 웹사이트에 상담도 한다. 책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 서점마다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사들이느라 쓰는 돈도 만만치 않다. 결국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그 길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해답들도 넘쳐나는 셈이다. 그런데도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이 이토록 많은데 어째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을 호소하는 걸까? 잔치집 음식처럼 온갖 조언들이 넘쳐나는데도 왜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해답에 목말라하는 것일까? 중략. 내 경험에 비춰보면 인생에는 완벽한 성공도 절망뿐인 실패도 없다.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분별력, 즉 폭넓은 시각으로 사리 분별을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인에게 관대해지고 좀 더 느긋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현재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됐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는 전문가, 즉 인생의 현자는 아닐까. 그들의 지혜를 빌리면 삶을 좀 더 훌륭하게 꾸려가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바로 이 칼 필레머 교수가 생각한 현자는 노인입니다. 노인. 나이 드신 분들. 저는 이제 노인이 아니잖아요. 역시, 예. 그래서 연락이 안 온 이유를 제가 그때 이해를 했는데. 그렇군요. 예. 이 칼 필레머 교수는 쉽게 얘기하면은 노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정리하고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연구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우선 일반적인 무작위의 이제 그 노인분들한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대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젊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걸 이제 열심히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서 취합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답을 좀 추려가지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65세 이상의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게 반영되면 안 되니까 무작위로 랜덤하게 이제 응답자를 골라가지고 훈련받은 인터뷰 전문가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다양한 질문들을 했대요. 뭐 결혼, 직업, 육아, 건강, 종교, 영적인 거 뭐 등등 범주를 쫙 나눠가지고 각각 질문들을 하고 이런 걸 열심히 이제 저 인터뷰 전문가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네. 열심히 정리를 했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과정은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는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이제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예.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명 한 명당 들어가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하다 라고 추천받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이제 오래 걸렸겠죠? 5, 6년 걸렸다고 하던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걸러낸 엑기스로 이 5가지 분야에 걸쳐서 총 6가지 분야에 걸쳐서 총 30개의 어떤 교훈을 뽑아냈대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영어 원제목은요, 우리나라 번역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지만, 원래 제목을 제가 보면은, 이게 30 Lesson for Living. 발음이 좀 거시기한데, 인생을 위한 30가지 가르침. 그렇군요.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30가지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칼필레모 교수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네. 30가지 엑기스만 딱 뽑아낸 겁니다. 6가지.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 30가지를 찬찬히 이제 다 짚으면 시간이 너무 많을 거고 이제 쑥쑥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 저나 손병희 선생님의 이제 코멘트 전혀 준비 안 됐잖아요. 우리 지금 준비 안 돼 있는데 그냥 우리의 이런 적절한 코멘트를 엮어서 한번 드려요. 네. 우선 지금 분야가 전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결혼, 네. 직업, 양육, 그리고 나이 드는 것, 그리고 후회를 피하는 법,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인생을 현자처럼 살기 위한 방법,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군요. 우선 결혼 부분을 보면 결혼 분야에서 이제 5가지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쭉쭉 읽어드리면 네. 첫 번째가 비슷한 사람과 결혼해라. 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과 배경이 비슷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덜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긴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설렘보다 우정을 믿어라. 네. 평생 한 사람과 살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열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깊은 우정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부부관계가 늘 50대 50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태도는 버려라.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받을 수는 없다. 성공의 비결은 늘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다. 고집 세고 과묵한 것은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 오랫동안 부부로 지낸 이들은 모두 수다쟁이다.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한다. 네. 다섯 번째로는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결혼관에 충실하고 그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당장 필요한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배우자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하는 거니까 예. 좀 진득하고 진중해라. 예, 라고 그런 얘기하는 얘기인 것 거군요.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느낌이 많이 왔던 게, 좀 설렘보다 우정을 믿어라. 네. 요게 참 인상에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좋게 생각된 게 뭐냐면, 저는 아직도 만화를 보면 설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정도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가진 게 아닐까. 아, 이런 예. 생각을 제가 이걸 보면서 했거든요. 저 오늘 방송 꼭 들으시라고 얘기하고 오신 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가서 집에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아, 네. 뭐, 저 잘못하신 거 있어요? 어저께나 뭐 이럴 때? 예, 제가 집에서? 예,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설렘마다 우정을 믿어라.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이런 관련 영화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주로 한눈에 반하는 사람들 얘기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첫눈에 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적응하기 힘든 예. 그런 갑자기 불타오르는 사랑 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
그것과 결혼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관능이 아니라,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이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네. 요것도 사실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 뭐냐면, 참 옛날에 이거 얘기를 했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나름 좀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전 진보적이다 못해 좀 빨간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뭐 진보 정당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거 받았어요. 제가 뭐냐면 성평등 교육.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름 가사 노동을 이제 분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되게 그래서 제가 설거지는 제 담당이에요. 집안 여러 개 중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강연을 그날은 아마 강연이 한 두세 개인가 겹쳐가지고 설거지를 못 하고 밤 늦게 와가지고 되게 피곤해서 이렇게 뭐지 그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마누라가 그러는 거예요. 초절정 미녀가. 야 인간아, 네가 설거지 안 해놔가지고 내가 했잖아. 근데 그날은 제가 그 말을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그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리야, 솔직히 말이야. 나처럼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자 우리 대한민국에 많지 않잖아. 응? 그랬더니 제가 그때 진짜 뒤통수 맞았어요. 충격, 뭐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마누라가 그랬냐면 도와줘? 설거지 네 일이야. 그런 거예요. 제가 거기서 열심히 책을 읽고 해도 알 수 없었던 페미니즘의 정수를 제가 깨달았어요. 집안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는 거다. 내일이란 자기 이런 거다. 예. 저는 그때까지 설거지를 하면서도 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진보적인 이렇게 멋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참 와닿았던 게 그때 그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계산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거, 뭐 역할 분담을 해서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 일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아내랑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한 거지. 그러고 나아가서 이 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렇게 되는. 예. 그렇죠. 그것도 민감한 문제죠, 그건 또. 아니 왜 자꾸 돈 빌려달라 그래? 내지는 난 우리 처갓집에 얼마 했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는 거야? 네. 그걸 인식 얘기를 한다던가. 그거 진짜 민감한 문제. 예,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음을 내는 네. 사람이 기꺼이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 그런 걸 계산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혼수 문제 때문에 다퉈갖고 그렇죠. 신혼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는 따로 들어오는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예. 사실 저희는요 마누라 게 다 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아마 마누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거예요. 이게 다 내 거다 결국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즉 거래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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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우리 아버지는 워낙 말이 없으시거든요. 정말 말이 없으세요. 예. 저도 집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아버지는 나이 드시면서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셔갖고 지금 뭐 병을 앓고 계시지만 그 신경계 질환 앓고 있어서 더더욱 말이 없어졌는데 대신 어머니께서 말이 더 많아지셨기 때문에 총량은 같습니다. 그 대화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질량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랄 총량의 법칙도 있더라고요. 지랄 총량의 법칙도 있죠. 그거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공부만 하고 얌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서 다 폭발하는 거고. 다 폭발하는. 그래서 왜 검사나 의사나 뭐 사자 돌림들이 점잖게 살았던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손버릇 못되게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룸사롱에서 진상 부리거나 그렇죠. 또는 뇌물 갖고 재물에 탐닉하거나 이게 다 지랄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대화 총량의 법칙 이거 중요하네요. 고집 세고 거목한 것은 관계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결혼과는 뭐 솔직히 뭐 저는 뭐 애기 5살, 2살짜리 있어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많은 분들이 비웃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5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직업에 대해서.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직업. 내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찾아라. 사람들이 직업을 고를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수입만 고려하는 것이다.
일에 대한 목표의식과 열정, 즐거움이 월급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포기하지 마라. 평생 해야 할 일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비결은 끈기다. 쉽게 포기하지 마라. 나쁜 직업도 최대한 활용하라.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 해도 그 경험을 낭비하지 마라. 나쁜 직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인간관계가 전부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간관계 기술을 연마하라.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감성 지능이 결핍된 사람은 공격받기 쉽다. 자율성을 추구하라. 얼마나 자율성이 있느냐에 따라 직업 만족도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추구하라. 그리고 상사의 지시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말고 관심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라. 요게요, 제가 느끼는 게 사실 되게 많았어요, 이 직업 분야가.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하다가 때려치고 이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찾아라. 저는 지금 내적인 보상이 없으면 이 직업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게요. 나름 그 번듯한 직장을 다니셨을 텐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때는 정규직이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긴 하죠. 예. 벤처기업에서 연구원 했는데 벤처기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박스 붙이고 별일 다 했어요, 진짜. 네네네. 저는 솔직히 이 직업은요, 내적인 보상이 없으면요,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건데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전 심지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애들도 작가를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직장 다니던 때랑 지금이랑 행복 만족도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저는 강연하다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내가 말이야 지금 예전 직장 다닐 때만큼 돈은 못 벌어도 내가 10조 원 줘도 안 바꿔. 이 삶을 11조 원 주면 바꾼다 그래요. 네. 왜냐면 제 삶의 만족도가 11조 원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그게 말이죠. 작가라는 직업이 창조적인 직업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글이 나왔을 때는 마치 제가 좋은 곡을 썼을 때만큼이나 그런 그 희열 같은 거 느낄 텐데.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우린 독립채산제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어야지 먹고 살만한데, 그 지명도 때문에 받는 서름 같은 거,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기도 한데, 작가 정체성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글을 쓰면서 살지만.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이 2006년에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인데, 네네. 그게 뭐 책을 꼭 써야지 이래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만들어내는 그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에 되게 정말 감동과 관심을 많이 가져서 네네. 연구하다가 자연스럽게 책이 나온 거거든요.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보문고 벽에 막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참 뭐 잘 풀리긴 한 건데, 그러니까 제 목적 자체가 글로 필명을 날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계관, 세상을 보는 방식 이런 것을 좀 더 이 책이나 글이나 강의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랑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은 그거의 도구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속으로 뭐 이렇게 재본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이죠. 요즘에는 이공계 계열에서 가장 시험을 잘 치는 친구들이 거의 다 의대로 간다면서요. 그렇죠. 예전과는 달리. 그렇죠. 맞아요. 걱정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의 받지 않고 갑자기 시술한다던가. 그리고 그런 안정된 고소득 전문직 이런 사람들 중에 보면은 술집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술찬이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럴 때는 권위의식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정서와는 그 적성과는 관계없이 이거 하면은 돈 잘 벌고 지위 높아지고 인정받으니까 사자 직업으로 갔다가 이 내 일이 아닌 게배요 내지는 뭐 그렇죠. 직업 따로 자기의 정체성 따로 그런 거죠. 손병희 선생님도 솔직히 전공하고 무관한 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직업 이 부분에 나오는 조언 보면서 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글쎄요. 저는 이
5가지 보면은 예. 상당히 꼰대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 하게 됐네요. 하긴 이제 노인분들이니까. 예, 예. 뭐 나쁜 직업도 최대한 활용하라느니 뭐 예. 나쁜 직업은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인간관계가 전부다라는 것은 역시 처세가 중요하다는 것. 그렇죠. 그 얘기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진짜. 자율성을 뭐 이런 건 좋은데 네. 다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러네요. 역시 이제 임권택 감독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영화 감독을 하게 된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인척의 어른이 영화판에 있었고 먹고 살려고 영화판에 뛰어들어서 그 하다가 예. 감독까지 되었다. 라고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걸 꼭 해야지라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 잘 맞은 거죠.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적인 보상을 주는 뭐 이런 얘기나 이런 거는 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니까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반대로 내적인 보상을 있겠네요. 주는 직업을 찾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갖고 그러네요. 네. 갑자기 맞는 얘기. 이런 좀 이면이 좀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약간 좀 서글퍼지기도 해요. 직업 보니까. 예. 하긴 이게 미국 코넬 대에서 한 거니까 미국 사람 대상으로 또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그 특별함과 그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미쿡 아유 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감안해서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양육편이 있군요. 예, 양육편. 이것도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양육. 이게 11번째 가르침이죠, 양육. 네. 10일.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 계획된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를 더 가깝게 만든다. 12. 12번째. 깨물면 유독 아픈 손가락. 드러내지는 마라.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그중 편애하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라. 하지만 절대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옳거니. 13번째. 몸의 멍은 지워지지만 가슴의 멍은 평생 남는다. 훈육은 애정어린 방식,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체벌은 무조건 안 된다. 14번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계의 균열만은 피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녀와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는 것만은 막아라. 설령 부모가 양보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15번째.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의 관점에서 보라.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후에도 부모 자식 관계는 지속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내린 결정이 나머지 절반의 인생에서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얘기. 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이거 정말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이가 지금 5살, 2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네. 자제분이 아주 공부를 잘하셨다고. 아니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 네, 이제는 청년이기 때문에 예. 이 말이 정말 저는 다가옵니다. 예. 어떤 얘가 어렸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걸. 이제는 뭐 군대 문제도 있고 예. 또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자기 직업 예. 이제 뭐 봐서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되니까 점점 그러니까 언젠가 얘가 예. 그 교회 수련회를 떠난다고 우리 집을 최초로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예. 제 아내는 그랬죠. 이제 떠나네. 앞으로 자주 떠나겠지? 뭐 이러면서 좀 뭉클하더라고 그 얘기가.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애랑 제대로 된 여행을 단 둘이서만 떠난 적은 없어요. 아들이거든요. 예. 역시 부자 간의 관계라는 것은 좀 어렵긴 해요. 예. 어렵긴 한데 그래서 돌아오는 2월 달에 예.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예. 아내와 아들 이 세 명이서 그 장기간 그래봤자 한 일주일 넘게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야, 잘하셨어 진짜.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것 같은. 어디 가세요? 예? 어디 가세요? 이태리 가기로 했습니다. 맞다. 제가 손병희 선생님 페이스북 네네. 우연히 방문했다가 이태리 가신다는 거 남기신 거 본 거 같아요. 유럽행은 처음이고요. 오. 다들 다 처음입니다. 주로 제3세계 위주로 많이 다니셨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어떠한 이벤트로 어떤 일상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 거실에 TV가 없어요. 이사하면서 TV를 없앴거든요. 물론 컴퓨터가 있고 책들이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말이 많이 늘었어요. 대화가. 서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군요. 예. 뭐 대부분은 시시한 얘기들인데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제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차 속물근성을 드러냈지만 이 돈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돈이라는 기준에서 주로 보다가 시간이라는 관점 기준으로 바꿔서 갈아타 보니까 이 정말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애들 지방 강연이 잡히면은 뭔가 좀 가능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 지역에서 같이 1박을 한다든지 네네. 최대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참 결국에 남는 것은 그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 그것이 기억으로 남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뇌세포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남아가지고 네네. 예, 뭐라고요? 그 기억들이 이제 저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 뭐 다들 지당한 얘기입니다. 저 티를 내지 말아라. 네, 솔직히 애들 여럿 있으면 그 중에 더 이쁜 애는 당연히 있겠죠. 그 티를 내진 말아라. 그리고 사실 인정해라.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무슨 수를 써더라도 관계 균열만은 막고 또 평생의 관점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어쨌든 잘 해갖고 그 자식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라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저는 얼마 전에 둘째랑 사이에 균열이 왔어요, 사실은. 둘째와 2살짜리와? 네. 이게 어떻게 균열이 왔냐면, 저희 집이 얼마 전에 TV를 한 대 샀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TV가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55인치짜리. 홈플러스에서 완전 똥값 특가로 나온 거예요. 인터넷 최저가보다 싸게 나왔어.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할부로 샀거든요. 네. 근데 산 다음날 바로 전 몰랐는데 애가 탁탁탁 이제 거기 손으로 팍팍 하니까 따다다다다다 그거 55인치짜리 처음 산 거에 그 손바닥이 지금 거의 무슨 지문 찍히듯이 짜자자 찍힌 거예요. 손바닥 자국이. 네.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관계 균열이 왔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훈육은 애정 어린 방식이 존중하는 방식이 이게 이렇게 해야지 체별은 무조건 안 된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애를 때린 적은 제가 기억하는 별로 없는데 좀 이렇게 가끔 제가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가끔 화를 자지 못하고 화는 좀 내는데 좀 화내놓고 항상 후회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군요. 네. 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나이 드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듦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나이를 먹는 건 탐험과 같다.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라.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 라는 변명 따윈 하지 마라. 병은 쾌락의 이자다.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뿐이다. 어휴. 아직 오지도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계획을 잘 세워두라.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라. 주변 노인들이 노인 거주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라.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죽음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신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에 대비만 잘해두면은 그리고 사는 중간 뭐 즐겨라. 몸 함부로 굴리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네. 제가 40이 넘어가면서 되게
되게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마흔이 넘어가니까 그런 느낌이 반환점 돌았구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하면은 이렇게 왔다가 돌아올 때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돌아오잖아요. 네. 지금 이 방송 후기를 보니까 네. 제가 옛날에 책 광고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게시판에. 아, 예, 예. 이게 그거네. 너 제가 광고한 글 퍼다가 너 왜 이렇게 광고하지 말랬는데 광고하냐. 해가지고 지금 그 게시판에 글 올리신 것 같아요. 쿠이담님. 예,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광고 좀 했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다른 동네 얘기였죠, 이게? 예, 다른 동네. 아니, 여기 지금 그 생방송 방송 후기 게시판에 딱 올라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보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사실 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홍보도 한다. 근데 아마 그게 불편하셨던 분인 것 그래서 같아요. 아까 이제 사실은 내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찾아라 이러면서 뭐라 그러나 자기가 홍보하지 않아도 예. 남들이 홍보시켜주는 예. 그런 지명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예. 이럴 때 이제 자기 내적인 보상 제가 싱어송 매니저예요. 아, 싱어송라이터 플러스 모든 걸 다. 프로듀서 매니저를 예. 모든 걸 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경업하고 계신 거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예? 저는 마케팅 직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저 매니저에다가 예. 이러면서 가끔은 저도 자괴감 들죠. 이런 데서는 그냥 조용히 좀 있고 싶기도 한데 폼 잡고 있고 싶기도 한데 이럴 때 광고하지 않으면 언제 광고를 하겠는가라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또 애들이 눈앞에 어dun거리면은 예. 또 참 얼굴이 두꺼워지면서 그렇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활인으로서의 그런 직업 이것을 대해서 옛날 선비들은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가오 잡으면 되죠. 심지어 벼슬을 툭 하면 벼슬 내던지고 가거나 귀양 가도. 예. 저는 선비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이 정도로 넘어가죠. 네. 진짜 신기한 게 40 넘어가니까 반환점 돌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데 인생을 참 잘 마무리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저도 그러니 손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원래 이거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쭉 살아왔지만 10년 전에 장모님을 여의고 장인어른 계시고 몇 달 전부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조카 처의 장조카도 몇 년째 같이 살고 있고 우리 집엔 총 그래서 7명이 살고 있죠. 그 중에 둘은 20대고 둘은 40대고 세 분은 70대 이상이에요. 모든 세대로 그냥 쫙 나뉘네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 보면서 흐뭇하기도 하고 부모님 보면서 걱정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저렇게 보면서 배우죠.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보는데 하여튼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고 대신 멋지게 살 때 나이 드는 것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이지 되는 대로 사는 것 그러다가 예를 들면 가스통 할배라도 되면은 그게 뭐 멋지게 나이 드는 겁니까? 아니죠. 최소한 꼰대는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저런. 제가 참 기무라 타쿠야시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일본의 원빈? 왜냐하면 일본의 원빈 하면 그분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원빈이 한국의 디브라 타쿠야시 이러면서 방송에서 대놓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원빈 생각도 해줘야지.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가 와서 기자회견을 할 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은 아이돌 출신이니까 나이 먹으면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는데 아이돌 출신으로서 나이 먹는 것이 40이 넘고 그랬는데 두렵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지 않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를 1살, 2살 더 먹는 것은 마치 좀 더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는 것 같더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멀리까지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자기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재밌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긴 양희은 씨도 30 넘으니 좋았고 40 넘으니까 더 좋았다. 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최근에 7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셨죠. 네. 네. 지금 더 좋으시겠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생은 예. 모든 사람은 시한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 매년 유언장을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 유언장 버전이 매년 업데이트되는 거네요. 이게? 그렇겠죠. 예, 그걸 앞으로 몇 번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씩 예. 후배 음악인들 예. 좀 끌어주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진 못할지라도 예. 폐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최소한. 예, 만나면 밥이라도 살려면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고 밥값이라도 좀 벌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쓴소리 좀 할게요. 예. 그 운동판에 특히 문예 일꾼들에 대한 이 재능 기부 좀 근절해 주세요. 제가 그 대상자예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진짜 제가 또 주변에 그런 문예 운동하는 지인들이 많잖아요. 예. 뭐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의식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건설을 하자라고 말을 해놓고 아직까지 건설하지 못하는 게 예. 반덤핑 가수위원회. 반도피 가수. 하여튼 이 얘기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이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예. 어이구지. 예. 시간이 빨리 속도로 내야겠네요. 아직 10개나 남았어. 그래요. 빨리 하겠습니다. 후회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피하는 법.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네. 21, 21. 예? 네. 제가 오타네요. 정직하라. 네. 훗날 당신이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바로 크건 작건 정직하지 못했던 행동들이다.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훗날 크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2, 22. 기회가 묻거든, 그러니까 찬스, 기회가 묻거든, 네라고 대답하라. 새로운 기회나 도전할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후회가 적다. 23. 더 많이 여행하라. 할 수 있는 한 필요하다면 다른 일을 포기하더라도 여행을 많이 다녀라. 대부분의 인생의 현자들이 여행 경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회상한다. 그리고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24. 배우자를 고를 때는 또 신중하라. 중요한 것은 바른 결정이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두고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가야 하며 남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결정하라. 25.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라. 결국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슬픈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승을 못 떠난 한 많은 영혼들이 영매를 통해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다. 이거 참 그렇군요. 저는 지금 그 사후 세계를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물론자시잖아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뭐냐면 이게 뭐라고 단정 짓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주류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후 세계관, 그 심판관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이거만큼 공허한 게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정직하라는요. 지금 최근 대통령 하시는 분이랑 요 앞에 대통령 하신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이분들 나이도 연차가 꽤 되셨잖아요. 정직하죠. 이분들처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자기의 욕망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군요. 욕망에 정직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군요.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더 많이 여행하라. 이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심지어 어떻게 여행하냐면요. 카드 할부로 여행해요. 훌륭하십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여행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럴 경우 되물어요. 어떻게 니는 그럼 자동차 할부로 사냐고. 근데 더 많이 여행하려면은 당장 국민TV 이거 그만둬야 돼요, 저는. 맞아요. 그럼 매일매일 어떻게 방송하세요, 이거 진짜? 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하고 계시는 근데, 것보다. 예. 이거를, 여행을 제대로 다니려면은, 예. 그래서 이따가 뭐 2월달에 여행 간다 그러지만, 예. 여행 가겠다, 휴가를 그동안 정식으로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아,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김용민 국장한테, 팀장한테, 예.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아. 2월달에 여행을 좀 갈 것 같다. 재충전하셔야죠. 재충전보다도 내가 못 살겠어요. 내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아, 예. 그래서 가족 여행뿐 아니라 아예 이왕 여행 가는 거, 예. 방송 진행을 자르려면 자르고 말래 말아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배수진 치고 말씀하셨군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더 여행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주말을 여행 다니기에 주말이 참 빡시잖아요. 예. 여행은 주중에 다니는 게 편한데. 아, 그러면 특히 더 좋은 건 비수기에 가는 거. 그렇죠. 정말 싸고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룸펜과 작가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수기에 많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다녀왔었던 여행이라면 얼마 전에 제주 여행을 제주 다녀오셨어요? 예. 공연 여행 겸해서 다녀왔는데 오. 제주는 갈 때마다 정말 신기해요. 어.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 중국 사람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중국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예. 제주의 장래가 사실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땅 많이 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걱정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네, 하여튼요, 예, 아, 여행.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결혼은 한 사람이랑 해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가요? 하여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신뢰를 가지고 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결국에는 길게 간 사람들이 웃더라 뭐 이런 얘기를 노인분들이 많이 하셨대요. 그렇군요. 네, 65 이상에. 예. 기회가 묻거든 내라고. 예.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좀 결정에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겠어라는 보단 일단은 네라고 대답하고 예. 부딪혀 보라. 예. 나이 들면은 그렇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되리라. 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임숙수 선생한테 어느 학교에 정규직 교수 자리가 예. 제의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맞습니다. 저는 정규직 교수 자리가 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정말요. 저는 제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 강의하고 교수란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2개의 학교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해본 다음에 알게 됐어요. 체질이 별로 안 맞다는 느낌 받으신 건가요? 일단은 저는 싸가지 없는 눈빛으로 예. 토를 다는 것을 참질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라는 것은 좋지만 예. 막 그런 거.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을 참질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인성이 글러먹었구나. 제가 하는 지금 수업에는요 닌자가 한 명 있어요. 뭐가요? 맨 뒤에 앉았다가 제가 잠깐 뒤돌아서 다시 가면 없어져 있어요. 매 시간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그 친구한테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미야 듣고 있냐? 닌자. 물리학과 이선미 듣고 있어? 닌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쳐야지 닌자죠. 그렇구나. 그렇군요. 조용히 없어질 때 제가 웃으면서 그런 친구들한테 저는 좀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거 웃으면서 대해주니까. 저는 시간이. 교수는 정말 마음이 관대해야 된다고 봐요. 예. 강박해서는 안 됩니다. 전 솔직히 근데 저한테 제안할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을 현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조언이 마지막인데 예. 제가 읽어볼게요. 예.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라. 정말 짧기 때문이다. 요점은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춰 살라는 것이다.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하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도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걱정은 그만하라.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라. 걱정은 귀중한 삶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든다.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라.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 있는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든지는 각자의 몫이다. 네. 전 여기서 이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이건 정말 동의하고요. 근데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 종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종교가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삶이 편안해지고 위안을 가지고 뭔가 그 공동체에 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분명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물론 종교가 사회적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것이 개인적으로 역기능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야, 그렇군요. 예. 저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예. 네, 최악의 상황에서도 뭔가를 찾아가는 예. 뭐 좋지만 저는 이 30가지 중에 예. 부당한 권력이나 예. 사회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은 이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이 없고, 네. 그러니까 칼 필레머 교수 자체가 이제 알고 싶은 그 위주로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큰 틀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한계가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질문을 했다면 그런 대답들도 나왔을 수 있겠으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질문 자체가 그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질문자 자체가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가 미국에. 아, 그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도 네. 주로 그런 분들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상당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예. 아유, 절반의 진실이 있는 거죠. 예, 물론 여기 나온 말들 참 들을 만들 많고 예.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처럼 지금 비분관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흡한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센 거 좀 할까, 센 거? 예, 그런 느낌에 예. 어떻게 예를 들면 그런 평생 동안 저항했었던 예.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어르신으로 추앙받는 예.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조언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좋겠네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것도 한번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90몇 살의 나이에 레지스탕스 출신 분노하라. 예, 뭐 이런 분이 쓴 글도 있다 그러고. 그렇죠. 예. 예. 한번 제가 빠꼼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임승수의 좌변기 오늘 몇 가지 정도는 모두에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기억이 남을 텐데요. 예. 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 예. 허니버터칩 잘 드세요.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여러분.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되니?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임승수의 좌변기, 오늘. 오늘은 좌변기보다 왠지 우변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